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교회 관리 업무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가 업무에 해당되는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교인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이런 불법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형사적 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 방해와 업무 방해에 대한 사례인데, 특히 이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가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문제가 된 피고인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G를 G와 교회 신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수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 담임 목사와 교회 신도들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식당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교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하여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를 위해 준비 찬양 중이던 성가대를 향해서 수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고,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가 강구를 하던 중에 담임 목사를 향하여 수에 반복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 진행을 지체하게 하여 피해자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이 반드시 찬송과 기도와 설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 찬양 중이던 성가대를 향해서 수의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예배가 사실상 끝나가는 무렵에 교인들한테 하는 광고, 그 시간에도 반복해서 큰 소리를 지른 것이 예배 방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목사는 교회의 총책임자로서 교인들을 보호하고 인솔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교회 관리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이로 인하여 예배가 지체되는 정도, 일반 교인들이 받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예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어 예배 방해죄도 성립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를테면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하는 중에 큰 소리로 그 방해를 하고 해서, 예를 들면은 성가대의 찬양 연습이 방해되고 지체돼 가지고 예배 시간이 길어졌다든지, 혹은 비록 강고 시간이 설교가 끝난 후이긴 하지만 축도를 하기 전에 어떤 그 예배 도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던 중에라도 담임 목사를 향해서 수에 반복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면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이렇게 넓게 본 것 같습니다. 2심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방해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수원지방법원, 그 다음에 항소심 결정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배 외에 목사가 신도들을 인솔하여 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역시 교회의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업무라고 봐서 이 소란 등을 피워서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판시한
판례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